한 중고 명품 매입 업체에서 기억하는 그녀는 첫인상부터 아주 강렬했답니다. 기억이 이 동네가 맞는지. 첫 번째 왔을 때 가방 4점이랑 그리고 뭐 발레노 가방도 하나 같이 포함돼 있었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선 정도.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몇 천만 원은 됨직한 여러 개의 명품 가방을 들고 오는 그녀. 바로 옷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거다. 이건 자기가 어디에서 샀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그냥 집에 좀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23, 어린 나이지만 명품 중고 거래의 큰 손으로 불린다는 오 씨. 업계 사장들 사이에서도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아는 유명 인사라는데요. 아, 너네 가게도 거기 갔냐? 부산의 사장님도 그러셨고 또 심지어 수원에 계신 사장님도 거래를 했었고. 혜성처럼 나타난 매입 업체들의 VIP 그녀. 그런데 그 고가 명품들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백이랑 백이랑 깔 시계 식이랑 발렌 24살 때부터 취직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산 거였는데 이제 딱 저축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난 7월 자신의 명품 가방을 판매하기로 한 유나 씨.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렸다는데요. 올린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가방을 사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먼저 채팅이 왔어요. 본인이 이제 가방을 구매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꼭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지역이 멀어서 퀵으로 받고 싶은데 본인이 퀵비를 부담하겠다. 바로 오 씨였습니다. 가방을 꼭 자신에게 팔라고 사정하던 그녀. 하지만 수백만 원이 넘는 가방을 무작정 퀵으로 보낼 순 없었다는데요. 자연스레 구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게 됐다는 유나 씨. 사진이 엄청 많았어요. 뭐 신혼부부 결혼식 사진부터 부모님 사진, 강아지 사진까지 사진도 너무 많았고 프로필 사진 올린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인가 몇 년 전 사진부터 쭈르륵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자기 번호로 사기치진 않겠지라고. 가족들 얼굴. 네네, 가족들 얼굴 있는 게 제일 컸어요, 사실. 본인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걔가 강아지 사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강아지 되게 귀엽네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 동영상을 찍어서 쭉 이렇게 돌려요. 실시간으로 자신의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었다는 오 씨. 그러면 이제 가족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랑 자기가 있는 톡이랑 다 일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오 씨. 그녀를 더 이상 의심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 씨의 말에 따라 퀵으로 가방을 보냈다는 사람들. 기사 출발과 동시에 입금하겠다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한 후 새벽 4시까지 기다려봐도 전혀 입금할 기미가 없는 오 씨. 은행 점검 시간이다 하면서 본인 내역을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뭐 아직 점검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계속 늘어놓은데 연락이 돼요. 오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가며 판매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는 자꾸만 입금을 미루는 오 씨에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제가 야, 너 사기꾼 맞잖아 이렇게 이제 그냥 확 말을 하니까 그냥 크크크크 이러면서 내가 제대로 걸렸네? 왜? 이때부터 이제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때부터 뭐예요, 뭐 이게? 욕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완전히 돌변해버렸다는 오 씨. 너 이런 식으로 살지 마 이랬더니 갑자기 무슨 범죄도시 장첸 그 대사를 저한테 막 뱉으면서 네 누군지 아나? 그러면서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씨의 장난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밥 사 먹으라면서 10만 원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 씨가 노린 것들은 비단 명품 가방만이 아니었는데요. 400만 원 상당의 20돈 금팔찌를 판매하려 했던 태민 씨. 그날 오 씨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구매 가능할까요? 금팔찌요. 아, 예, 가능합니다. 여기 혹시 울산인데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산이세요? 역시나 퀵 거래를 제안했다는 오 씨.
그러면 제가 물건 출발한 거 확인되면 확실하게 입금을 해드릴게요. 물건 보내버렸는데 입금이 안 되면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제가 민증이랑 다 찍어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보여주는 오 씨를 믿고 거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떠난 물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매일매일 연락을 했는데 매일매일 연락은 닿았어요. 울산으로 찾아가겠다. 네 어떻게든 찾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미안하다. 다시 돌려주겠다. 울산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오 씨의 말에 1시간 반 거리를 달려 울산으로 향한 태민 씨. 그날 약속 장소에서 6시간을 기다렸지만 오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4, 5일 정도 지났나? 오늘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제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물건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니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돌려주겠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다시 달려간 울산.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번엔 10시간이 넘도록 오 씨를 기다렸다는데요. 마지막을 장식한 게 또 놀리더라고요. 왜 왔냐. 어차피 안 나갈 건데. 와. 처음부터 모두 오 씨의 장난이었던 걸까? 단순 사기 행각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오 씨. 대체 그녀는 누구일까? 중고 사이트에서 시계를 판매하려던 태웅 씨. 오 씨와 대화를 나누자마자 사기임을 직감했습니다. 직거래가 자기는 어렵고 카카오킥이라는 택배 거래를 이용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건 100% 사기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사기를 치면은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 진짜 그 자기 사생활이 싹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친구도 그렇고 뭐 해킹 매장이 아니라 자기 얼굴 그대로 놀려놓고 가족 사진들도 다 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저한테 보내주고 그다음에 민증까지 보내주고 사기꾼의 대담한 행동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치는 애들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존재하나 하고 진짜 궁금해가지고 기사님 전 그냥 옆에서 조용히 그냥 따라만 가겠다. 얘 얼굴만 보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했죠. 와. 그 사람한테 물건 드렸어요. 저 바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하고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전주에서 울산까지 4시간 거리를 퀵기사 차량을 타고 함께 달려갔다는 태웅 씨. 그냥 속는 척하면서 계속 옆에서 이제 걔한테 도대체 언제 보내주시냐 좀 빨리 보내주시면 안 돼?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이제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지 태도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비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배짱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오 씨를 기다리던 그때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어요. 눈 뒷자리에 걔가 앉아 있었고 빨간불에 걸려서 제가 뛰어가서 확 열었어요. 와. 딱 문 열자마자 너 내려봐. 너 내려서 얘기하자고. 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눈이 땡그레지면서 갑자기 상자를 그냥 바로 주더라고요, 저를. 네, 그냥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줘요. 출동한 경찰에게 오 씨를 넘기고 돌아왔다는 태웅 씨. 그런데 미안하단 말을 아예 안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놀렸어요, 저를. 지금 조사받고 나왔는데 혐의 없대요. 혐의 없으므로 풀려난대요. 이러고 물결표 보내고 킥킥킥 웃는 거예요. 그때 보신 분이 이분이 맞으세요? 네, 맞아요. 딱 보고 아시는 분이 그날 태웅 씨가 만난 사람과 오 씨의 프로필 속 인물은 동일인. 결국 오 씨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자신의 정보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겁니다. 아. 누가 감히 자기 가족 사진이랑 부부 사진을 걸고 사기를 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그럼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걸 했더라고요. 마치 내일은 없이 오늘만 사는 것처럼 막무가내 사기 행각을 이어가는 오 씨. 그녀에겐 피해자들이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재판 중인 상습 사기꾼이라는 것. 작년 4월 사기 혐의로 첫 공소장이 접수됐고 8월 첫 공판 당시 피해자만 무려 7명. 그리고 1년 만에 피해자는 2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피해 금액만 약 1억 4천만 원. 오 씨를 만나기 위해 먼저 그녀의 신분증상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신나왔는데요. 혹시 오 씨 어머님 되세요? 어머니가 아닙니다. 할머니거든요. 하고 같이 여기서 살았는데요. 제가 집 나간 지가 2년도 넘은
모릅니다. 연락한 지가요 2년도 넘었네요. 할머니와 살다 20살 이후 집을 나갔다는 오 씨. 그런 오 씨의 최근 행적을 알고 있다는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돈 되게 많이 썼어요. 명품도 엄청 많고 지방흡입도 전신으로 다 하고 쌍꺼풀하고 뭐 코수술하고 그래서 고일 가방, 뭐 어디 샤 가방, 구찌 가방 그런 거를 무슨 시장 장바구니처럼 그냥 막 썼어요. 그런데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오 씨. 남의 명의로 뭐 대출 받고 막 핸드폰 개통 그런 것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실마리는 오 씨의 중학교 동창들에게 있었는데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학창 시절의 기억. 걔가 자꾸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왕따로 당했었어요. 주도를 했어요. 네. 많은 상처를 줬던 오 씨가 갑작스레 연락을 해온 건 작년 2월. 내가 중학교 때 미안했다. 한번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 너 일하는 곳 앞으로 갈게. 바로 다음 날 수정 씨의 직장에 오 씨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재회였다는데요. 놀람도 잠시 오 씨가 갑작스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제 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 반환해야 되는데 그 등록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으면 자기 엄마한테 혼난다고 제 통장으로 대신받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오 씨의 부탁에 자신의 신분증을 넘겨줬다는 수정 씨. 일하는 동안 걔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빌려준 사이에 갑자기 제 정보가 다 빼간 거예요. 그렇게 오 씨는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빼갔습니다. 아, 얘가 사기꾼이구나. 아, 얘가 나한테 이런 못되게였구나. 1,000만 원 가져가고 돈을 이자 매달 빚내고 있던. 8월 2일 오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오 씨.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제작진의 연락은 물론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 결국 그날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제작진은 현재 오 씨가 남편 가족과 함께 실제로 살고 있다는 집을 어렵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오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계세요. 하지만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강아지 소리가 들리죠? 그렇네요. 법원 출석일 직전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는 오 씨 부부. 그러고 보니 오 씨는 2주 동안 유독 더 활발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 씨가 사들인 그 많은 물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바로 중고 명품 매입업체였습니다. 이것이 VIP 고객의 실체였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업체들을 돌며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을 챙겼다는 오 씨. 최근 2달간 오 씨가 벌어들인 금액만 약 1억 원. 가족들과 방방곡곡 여행을 다니는 것은 물론 각종 명품을 사들이기까지. 그런데 취재 도중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 씨가 명품을 처분하러 올 때마다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매장에는 항상 혼자 들어오고요. 이제 매장이 끝나고 나갈 때 남편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데리러 온다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방을 처분한 돈을 모두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다 알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그냥 공조해가지고 그냥 뭐 몇 억 한탕하고 벌금 내고 끝내자 이렇게 마음을 그냥 먹으신 것 같다. 저는 이건 무조건 공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오 씨와 가족이 합심해 벌인 일일까?
가족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증언. 그때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몇 번 지냈어요? 저한테 사기치고 그 다음에 많이 했죠. 몇 번이나 하셨어요? 남편분 다 아세요? 알죠. 어떻게 남편분은 그러면 뭐 그만하라고 안 해요? 아니면 그냥 같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실토한 오 씨.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까지도 모두 연관이 있는 걸까? 오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동영상 속 등장하는 한 여성, 바로 오 씨의 시누이입니다. 그녀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MBC 맞으세요? 네네. 저 MBC에서 나왔는데 혹시 지금 사기 혐의로 연루된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세요? 네, 저한테 말을 안 하니까. 또 씨가 주기적으로 집에 명품을 가지고 올 텐데 그거 보고는 저는 아는 적이 없어요. 오 씨의 시어머니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드려줄 수 있을까요? 오 씨 시어머니 아니세요? 오 씨 아예 모르세요? 몰라요. 왜요? 오 씨가 누군지 모른다며 부인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잠시 후 오 씨 어디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같이 사는데 나하고 없어요. 1년 넘게 같이 사셨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들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명품 가방 처분한 돈이 선생님 명의 계좌로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것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모르세요? 몰라요, 지금요. 1년 넘게 명품 처분한 돈이 선생님 명의 계좌로 들어갔는데 몰라요. 계좌 관리를 아예 안 하세요? 아니, 제가 했어요. 제가 했는데 그냥 뒀어요. 그냥 뒀다고요? 네. 그럼 사기 방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기 방조했으면 경찰서 신고하세요. 저를요. 제가 방조를 했으면 저는 몰랐으니까. 오 씨의 부부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는 가족들의 말. 과연 믿어야 할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입장은 좀 다른데요. 몰랐다고 하는 건 조금 좀 신빙치 어려운 이런 부분은 시어머니하고 그 남편까지도 아마 입건이 지금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누이도 거의 같이 살았다면 그걸 알고 이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확인을 거쳐서 누가 어디까지 가담을 하고 개입을 했는지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숨어든다고 해서 시간의 문제일 뿐 검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붙잡히게 될 텐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형량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상습범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 선고가 예상됩니다. 그토록 대담했던 범행의 결말. 남을 속여 가로챈 명품들이 이젠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됐습니다. 현재 오 씨와 남편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요. 영원히 숨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